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푸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주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에서 배울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고요. 해치에 대해서 배우고 대칭, 선의 길이 조정, 수동 스냅 사용하기와 UCS 좌표계 사용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수로는 각도 치수 기입, 그리고 연속 치수 기입, 연속 기준 치수 기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해치는 마이너스 H를 사용을 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를 안 붙이고 그냥 H를 사용을 하는데 저는 마이너스 H가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마이너스 H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치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빗금을 굴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 색상도 여기다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치 생성하기 따라하기 1번을 해보겠습니다. REC를 치고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임의점을 선택해서 자, 50, 탭 50을 누르고 탭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바탕화면을 눌러서 정사각형을 하나 만들었고요. 자,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H입니다. 마이너스 H. 자, 치고 스페이스바 여기를 자, 찍으면 이렇게 찍고 스페이스바를 누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제가 원하는 그 해치는 아닌데 일단 해치를 만들었습니다. 모양이 달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해치를 편집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고요. 자, 이 상태에서 패턴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패턴 이름을 선택을 해서 여기 자, 박스를 누르면 여기 NC가 있죠. NC 31 아니면 37을 잡아보겠습니다. 요게 NC가 이제 미국 규격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를 확인을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는 이렇게 이제 닫을 수가 있고요. 자, 얘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 얘를 해치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1번을 눌러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패턴이 나오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컨트롤 1번 누르면 ESC 누르고 컨트롤 1번 누르면 특성창이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격을 수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하고 자, 컨트롤 1번을 눌러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상태에서 여기 패턴에 이렇게 보면은 축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척을 여기를 선택을 해서 2로 한번 수정을 해 볼게요. 2로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2배로 이 간격이 조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상태에서 컨트롤 1번 눌러서 특성창은 사라지게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수정을 해 볼게요. 자, 컨트롤 1번 눌러서 지금 얘를 선택하면 해치가 나오고요. 요번에 이제 그 패턴 이름을 NC37에서 얘를 눌러서 요번에는 여기 ISO를 자, 누를까요? 자, 기타 미리 정의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솔리드가 있죠. 솔리드를 누르면 이렇게 더블 클릭해도 되고 이렇게 지금 솔리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색상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색상은 여기서 바이 레이어로 되어 있는데 뭐 초록색으로 바꾸겠다. 내가 원하는 색으로 이렇게 이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1번을 눌러서 이렇게 솔리드로 색상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따라하기 5번을 해볼게요. 그래서 해치의 모양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그림과 같이 만들고 2번, 그 다음에 3번 식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하나는 만들어졌고요. 얘를 카피를 할게요. 이렇게 잡아서 스페이스바 누르고 이렇게 CO 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 200, 300,
100이 안 됐네요. 예, 100 됐습니다. 자, 4개를 지금 만들었고요. 그 상태에서 얘를 누르고 컨트롤 1번 누르면 이렇게 이제 됐죠? 그 상태에서 얘는 여기 패턴 이름을 눌러서 NC로 해서 NC31로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얘를 바꿔볼게요. 이렇게 이제 됐죠? 색상은 뭐 검정색으로 하셔도 되고요. 흰색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컨트롤 1번 누르면 ESC 누르고 컨트롤 1번 누르면 해제가 됐습니다. 얘도 한번 바꿔볼까요? 자, 넣고 컨트롤 1번 지금 가려져서 얘를 하고 얘도 패턴 유형에서 솔리드로 되어 있는데 얘를 선택을 해서 NC로 해서 NC37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색상은 따로 바꾸진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얘는 노란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컨트롤 1번 눌러서 초록색을 노란색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이제 됐죠? 4개를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쉽게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특성 일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성 일치를 사용하게 되면 레이어나 해치, 그리고 치수 특성, 그리고 색상 등을 굉장히 좀 빠르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 보겠습니다. 단축키는 MA예요. 자, MA 쳐서 스페이스바 누르게 되면 원본 객체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본 객체를 선택을 해 볼게요. 그래서 얘를 찍었죠. 그럼 분 모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를 한번 찍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원본 객체를 따라서 반대로 바꿨네요. 예,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MA 쳐가지고 얘를 찍어서 여기 분 모양이 나오고 얘를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이제 됐죠.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MA죠. 특성 일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빠르게 그 원본을 잡아서 객체를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A는 이제 특성 일치, 매치 프로퍼티스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해치와 레이어, 치수 특성, 그리고 색상 등을 원본 객체를 기준으로 대상 객체를 변경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숙달시키면 작업 속도가 향상이 되기 때문에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MA. 자, 됐습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자, 요번에는 여기 연습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H, 그 다음에 컨트롤 1번 선택해서 얘로 바꿔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축적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배로 이제 변경도 해보시고, 그리고 색상도 이렇게 좀 바꿔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보시고요. 요번에는 이제 대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칭은 이제 밀러고요. 미러를 이제 단축키 MI입니다. 자, 이렇게 MI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대칭으로 복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비스막에도 이제 대칭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원본 객체를 지우면서 이렇게 대칭 복사가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따라하기 1번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림과 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라인을 L을 쳐서 50으로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요 중간점에다가 원을 그려볼게요. 자, D 치고 20파이.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브로 해서 M이죠. 자, 찍고 빈 화면을 찍고 이렇게 수평 수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20을 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만들어졌고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대칭이죠. 대칭 복사 MI입니다. MI를 쳐서 스페이스바 누르고 원을 대칭 복사할게요. 그래서 원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누르면 대칭선의 첫 번째 점을 지정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찍어 보겠습니다. 자, 찍고 수평 수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볼게요. 수평 수직
그 F8번을 누르면 이렇게 되는데 F8번 누르면 수평 수직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자, 여기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찍으면 자, 원본 객체를 지우겠냐? 지금은 지우지 않을 거야. 그래서 아니오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런 그 원을 대칭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얘를 원본을 지우면서 대칭 복사를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레이즈로 지웠습니다. 2를 쳐서 자, 이 상태에서 진행할게요. MI죠? MI 대칭 복사 누르고 원을 선택을 하고 스페이스바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 끝점을 잡고 여기에 제가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본을 삭제하겠냐? 그래서 얘를 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면서 대칭 복사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비스듬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U를 쳐서 언두입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복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회전을 시켜야 되겠죠? 로테이션. 자, 아로입니다. 그래서 아로를 치고 얘를 이렇게 이제 잡았죠. 전체적으로 잡고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기준을 자, 중간점으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45 치겠습니다. 반시계 방향이죠. 플러스 방향은 그래서 자, 이렇게 45도로 만들었어요. 이 상태에서 대칭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MI죠. MI 치고 원을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을 하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지금 대칭선의 첫 번째 점을 지정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나와요. 그쵸? 지금 수평 수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F8번을 누르면 이렇게 여기를 찍으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정확하게 찍을 거예요. F8번은 굳이 누르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점이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 점 선택하라 보니까 얘를 여기를 찍어 볼게요. 찍으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대칭 복사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이제 원본 객체를 지우겠습니까? 이제 디폴트가 아니오예요. 그래서 그냥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아니오가 됩니다. 그래서 원본이 유지되면서 대칭 복사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만들어서 100mm 간격으로 복사해서 얘를 이제 대칭 복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MI 치면서 마음속으로 외우면서 대칭 복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본 객체도 지워보시고요. 그리고 45도로 하면서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선의 길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키는 LEN입니다. LEN. 자,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지금 원에 선을 딱 정확하게 그렸고요. 자, LEN 치고 D 치고 3mm를 적용해서 이 선을 잡게 되면 이렇게 3mm가 늘어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또 지금 LEN D 치고 20을 적용해서 얘를 찍으면 20mm가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20을 적용하게 되면 50에서 지금 20mm가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원에 대한 이 중심 라인이죠. 중심 라인을 이 선으로 해가지고 보통 여기서 3mm 정도 이렇게 띄워줍니다. 제도법상. 그래서 지금 3mm로 좀 해놨고요. 자, 그래서 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지우고 서클을 해보겠습니다. 라인을 찍어서 여기서 뒤치고 30을 쳐볼게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30파이로 만들었고요. 그냥 우리 CM이라든가 센터 마크를 사용하지 않고 라인으로 한번 그냥 하겠습니다. 중심선을 여기 4분점 오스냅이 잡히죠? 찍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자, 해제가 되고 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기존의 명령어가 반복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라인이 다시 먹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찍었어요. 그리고 스페이스바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자, LEN이죠. LEN 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증분을 할 거냐, 퍼센테이지로 할 거냐 되게 많아요. 그런데 증분으로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증분입니다. 그래서 D를 치셔도 되고 직접 선택을 해도 됩니다. 자, D를 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증분할 거리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mm, 보통 3mm라고 했죠. 3을 치고 여기다가 갖다 대면 이렇게 늘어나죠. 여기도 이렇게 갖다 대면 늘어나고 찍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늘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치수 기입을 해보면은 이렇게 3mm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20mm 연장을 해볼게요. 자, 라인을 이쪽으로 30을 적용을 하고요. 치수 기입을 한번 해볼까요? DLI를 쳐서 자, 여러분들 이제 치수 기입 좀 손에 익으셨나요? 자,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자, 그 상태에서 LEN이죠? LEN.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D 친 다음에 증분입니다. 자, 20을 쳐보겠습니다. 20mm. 자, 그러면 여기 이쪽에 갖다 대면 이 중심에서 이쪽으로 갖다 대면 여기가 늘어나죠. 이쪽에 갖다 대면 여기가 늘어납니다. 여기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늘렸죠. 그래서 지금 요 늘어나면서 30이 50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축소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자, LEN 치고 자, D죠. D 치고 마이너스 20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여기를 여기에다가 갖다 대면 이렇게 20mm가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을 늘리거나 아니면 축소하거나 이럴 때 이제 많이 씁니다. 보통은 이제 중심 라인을 연장할 때 많이 써요. 네. 첫 번째 이거죠. 이런 것들 아니면 여기에 이렇게 이제 선을 긋고 3mm 이렇게 연장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만든 다음에 이렇게 이제 3mm씩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연습을 꼼꼼하게 한번 해보시고요. 자, 요번에는 이제 오토 스냅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했는데 수동으로 해서 스냅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 스냅을 사용했을 때 오토 스냅이죠. 자, 했을 때는 선택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동 스냅을 사용하게 되면 정확하게 그 선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수동 스냅은 1회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적용한 스냅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라인을 하나 그어볼게요. 이렇게 이제 긋게 되면 이렇게 대략적으로 했습니다. 오토 스냅은 뭐 C를 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자동으로 지금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미드 포인트 여기는 엔드 포인트입니다. 끝점이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데 여기를 잘못 찍어서 이렇게 허공을 찍어도 얘가 찍혀요. 예, 찍힙니다. 그래서 잘못 찍히는 경우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려줄 때 아니면 이제 치수 기입도 마찬가지예요. 자, 치수 기입을 하는데 여기 끝점을 잡으려고 했는데 엄한 데를 이제 찍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찍힙니다.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잘못 찍히는 경우들이 나오게 되는데 수동 스냅을 사용하게 되면 정확하게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끝점이다 그러면 자, C를 치고 끝점은 이제 NEA입니다. 엔드 포인트의 NEA. 그래서 END죠. END. 엔드. 자, END를 치면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끝점 표시가 나오는 걸 보여요. 여기에다 갖다 대도 끝점이 표시가 됩니다. 교차점 안 잡혀요. 무조건 지금 엔드 포인트를 쳤기 때문에 엔드 포인트 끝점만 잡히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엄한 게 안 잡히고 그리고 만약에
이 허공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찍으면 제가 찍었어요, 방금. 그러면은 이제 안 잡힙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나왔을 때만 되고, 한 번 찍으면 수동 스냅은 해제가 됩니다. 오토 스냅은 계속 찍을 수 있는데, 그래서 딱 1회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요 교차점. 자, INT입니다. 자, INT를 한번 쳐볼게요. C 치고 INT 하면, 자, 인터섹션이고요. 자, 그 상태에서 여기, 지금 여기에다가 되면 교차점, 여기만 이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엔드 포인트는 안 나옵니다. 엔드 포인트는 안 나와요. 이렇게 찍으면은 교차점이 아니기 때문에 해제가 돼요. 자, 그쵸? 자, 그렇게 나옵니다. 다시 INT 쳐서 여기 요 교차점 정확하게 찍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끝점은 END고요. 중간점은 MID입니다. 중심은 이제 CN이죠. 그리고 4분점 QA, 그리고 교차점 INT, 수직 PER, 그리고 접점 TAN, 그 다음에 근처점 NEA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오토 스냅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또 이제 근처점이죠. 그래서 NEA 같은 경우 이건 좀 외워두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탄젠트도 우리가 수동으로 해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수직 이런 것들 많이 쓰는 건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자, 기본적으로 그래서 따라하기 1번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RC를 치고 여기를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50 탭을 눌러서 30을 쳐볼게요. 그리고 스페이스 바가 아니라 탭키죠. 누르면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찍어볼게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전시키는 거는 로테이트죠. 그래서 R입니다. 자, 얘를 잡아서 여기 기준점을 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시계 방향 10mm 이렇게 이제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가운데 선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인을 한번 쳐볼게요. 라인. 자, 근처점을 찍을 거예요. 그러면 근처점은 안 잡히잖아요. 지금 오스냅 자체가, 자, OS 한번 쳐볼게요. 자, 누르게 되면 이 근처점을 하게 되면 엄한데도 막 찍히기 때문에 제가 근처점은 체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사용하는 경우도 나오기 때문에 이 근처점은 우리 수동으로 쳐가지고 수동 스냅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해볼게요. 라인 치고, 자, 근처점 NEA입니다. NEA 치고, 자, 요게 지금 쳤죠?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누르면 근처점이 나와요. 지금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찍고 여기. 자, 여기는 이제 수직으로 5스냅이 되는데 지금 수동으로 채워보자고요. 자, PER 해서 단축키를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하면 수직으로 바로 되죠. 그리고 스페이스바 키를 누르면 해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라인 L 치고 여기에 하나 더 해볼게요. NEA 찍고 여기 PER 쳐서 여기를 수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따라하기 1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처점으로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스플라인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럴 때 이제 근처점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C 쳐서 여기를 찍고 50 탭키 눌러서 30 탭키를 누르겠습니다. 자, 찍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스플라인 SPL이죠. SPL 찍고 근처점 NEA입니다. 자, 여기를 찍고 자, 한 점 F8번을 눌러서 좀 해제시키고요. 이렇게 2점, 3점 그림하고 동일하게 좀 해주세요. NEA 끝에는 이렇게 근처점을 찍었습니다. 자, 다시 하나 SPL 스플라인이죠. 스플라인
치고 그 다음에 여기 NEA를 치겠습니다. NEA 근처점 찍고 하나 둘 셋 여기에다가 근처점 NEA 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근처점을 이용해서 이런 그 스플라인 선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원에 대한 그 선을 그릴 때 접점으로 그려야 돼요. 그래서 요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을 20파이로 하나는 그리고요. C 치고 D 치고 20. 자, 그 다음에 하나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놓을게요. 중심으로해서 D 치고 30으로 하고 하나는 모브죠. M을 쳐서 얘를 잡았습니다. 잡고 스페이스바 넣고 바탕화면 찍어서 F8번 눌러서 이쪽 방향으로 자 30을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라인을 해보겠습니다. 라인 L 치고 자, 스페이스바 첫 번째 점이 지금 4분점이 아니죠. 접점 탄젠트한 선이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탄젠트 TAN입니다. TAN을 치고 이렇게 하면 수동으로 지금 탄젠트 기호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화면상에서는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찍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탄젠트하게 됩니다. 이렇게 돌려보시면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탄젠트하게 연결해야죠. TAN입니다. 자 하고 TAN 스페이스바 누르면 여기 탄젠트하게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탄젠트하게 연결이 됩니다. 다시 L 치고 TAN입니다. 탄젠트 찍고 여기도 TAN 4분점을 찍으시면 안 돼요. TAN 쳐서 이렇게 정확하게 그러면 이렇게 접점선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따라하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단축키는 꼭 외우시기 바래요. 그래서 지금 얘를 연습 예제를 하시면서 단축키를 NEA나 직격 PER 요거를 외우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스플라인, 그 다음에 근처점 요걸 꼭 사용을 하면서 단축키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탄젠트도 있죠. 그래서 TAN 접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다 하나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많이 사용이 됩니다. 도면에서. 이번에는 이제 UCS 좌표계 사용법입니다. UCS 좌표계를 잘 활용하면 되게 좀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Z를 이제 회전시켜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UCS 좌표계를 Z축을 기준으로 해서 45도로 이렇게 틀은 모습이고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전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다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편리하고요. 그래서 경사진거는 뭐 한두 개 정도는 그냥 회전을 시키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회전된 상태에서 형태가 그려진다 그러면 이렇게 Z를 회전시켜서 하시는 게 되게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 따라하기 1번 해보겠습니다. 자, UCS입니다. UCS. 자, 지금 UCS는 여기 좌표계고요. 얘가 변화가 됩니다. 자, UCS 치고 스페이스바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UCS의 자, 속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Z고요. 자, Z축을 기준으로 해서 트는 거니까 Z를 치겠습니다. Z를 치고 자, Z축에 대한 각도를 지정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45도로 하라고 그러니까 45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축이 틀어졌죠? 네, 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커서도 보면 틀어져 있어요. 이 상태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인을 L을 쳐서 임의점을 찍어 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방향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45도가 틀어진 상태에서 됩니다. 그래서 1번을 방향을 지정하고 50 스페이스바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 방향 50 자, 그 다음에 이쪽 50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C를 치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UCS는 여기 자 되돌려 볼게요.
UCS 치고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한번 치면 다시 되돌아와 봅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면 라인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게 각도를 틀어서 만들 수 있다는 거 꼭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각도를 틀어서 이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UCS죠? UCS 스페이스바 Z축으로 틉니다. Z 누르고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이제 각도는 45도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45도로 틀을게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좌표계가 45도로 틀어졌고요. 그 상태에서 라인을 쳐서 여기 자 50 이쪽 방향으로 20이죠. 20 지금 요거 하고 있습니다. 이쪽 방향 15 자 그 다음에 여기도 15 이렇게 해서 20이죠. 20 이쪽에도 15 이런 형태는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좀 편하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얘를 하나하나 좀 만들어 보시고요. 근데 하나 만들고 UCS 다시 원상복귀 시키고 또 하나 만들고 UCS 원상복귀 시키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UCS를 원상복귀 할 때는 UCS 누르고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이렇게 원상복귀가 되죠. 자, 그 상태에서 다시 요거 하나 더 해볼게요. UCS하고 Z 누르고 45도로 틀었습니다. 자, 틀어진 상태에서 여기 자, 이쪽으로 50 이쪽으로 30이죠. 30 자, 여기는 15 이쪽으로 15 여기는 20이네요. 20 자, 그 다음에 여기 15 방향만 주고 하고 있습니다. 15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10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UCS 누르고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하면 원상복구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각도 치수 기입입니다. 자, 각도 치수 기입은 이제 dim 앵글러고요. 여기에 이제 보게 되면 dim의 D, 앵글러의 AN입니다. 그래서 단축키는 DAN입니다. DAN.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그 각도 치수 기입, 이런 치수 기입, 이런 것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상태에서 자, 따라하기 1번 한번 해볼게요. REC를 쳐서 자, 찍고 REC를 치고 임의점을 찍고요. 50에 탭 누르고 50 자, 이렇게 탭 누르고 임의점을 찍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라인을 여기 L을 쳤고요. 여기를 이렇게 이제 경사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해볼게요. 각도 치수기 DAN이죠. 자, 그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자, 여기와 여기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배치할 곳 여기를 이제 찍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됐죠? 얘는 조금 더 이렇게 한번 빼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네, 됐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 지금 소수점까지는 더 나왔는데요. 요거 이제 없앨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해보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요번에는 DCO를 쳐볼게요. DCO가 연속 치수 기입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DCO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이렇게 이제 찍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아니면 ESC 키를 누르면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요 소수점까지 나오는 거는 한번 D를 쳐볼까요? D를 치면 이 치수 스타일 관리자가 나오고요. 수정어로 누르게 되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1차 단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각도 치수가 이렇게 이제 도분추로 돼 있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죠. 소수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후행으로 돼 있는데 후행이 되면은 원래 이제 이 소수점이 사라지게 돼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지금 사라지진 않는데 요거는 왜 그런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참고해 보면 DCO 연속 치수 기입을 숙달화시키면은 치수 기입을 좀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자, DAN 치고 한 점, 두 점, 자, 다시 DAN 치고 한 점, 두 점, 이렇게 DAN 치고 스페이스바 누르고요. 한 점, 두 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빠르게 치수 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치수 기입을 DAN 각도 치수 기입을 이용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DCO를 쳐서 연속 치수 기입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번에는 이제 연속 치수 기입, 자, DCO입니다. 방금 이제 설명드렸던 건데, 얘를 이용하면 좀 빠르게 이 치수 기입을 넣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좀 좋은 기능입니다. 자, 한번 얘를 만들어 볼게요. 라인을 쳐서 이쪽으로 50, 자, 이쪽에 20이죠. 20, 그 다음에 15, 여기도 20, 여기 20, 자, 여기도 20이 되네요. 20, 자, 여기는 15,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C, 닫기를 눌렀습니다. 지금 얘를 만들었고요. 자, 그 상태에서 여기 따라하기 1번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DLI입니다. 우리 선형 치수 기입이죠. 자, DLI를 쳤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점, 자, 여기 첫 번째 점을 여기를 잡고 두 번째 점 여기를 잡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점 얘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배치점을 찍었어요. 보기 좋게끔 놓고요. 자, 그 상태에서 DCO 연속 치수 기입을 칩니다. 자, DCO를 쳤어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연속적으로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를 찍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 상태에서 취소할 때는 ESC 키를 누르면 취소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DLI 쳐서 요번에는 자, 여기와 여기 이쪽에다가 한번 놓으겠습니다. 자, 여기와 여기 여기를 이렇게 이제 놓았어요. 자, 놓죠? 자, 그 상태에서 DCO 칩니다. DCO 치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 상태에서 여기 여기. 자, 그 다음에 ESC 누르면 이렇게 빠르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DCO 연속 치수 기입을 잘 활용하면 되게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손에 숙달시키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요번에는 이제 경사진 형상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치수 기입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UCS로 이제 회전시키는 게 좋겠죠. 그래서 UCS 좌표계를 이용해서 스페이스바 누르고 Z죠. Z 눌러서 45도. 자, 이렇게 틀었습니다. 틀은 상태에서 라인 1번을 넣고 있죠. 자, 보면서 해볼게요. 50이죠. 50. 자, 그 다음에 여기는 40. 그 다음에 15. 여기는 20. 이쪽에 20이죠. 20. 자, 15. 자, 그 다음에 여기가 20이었네요. 여기는 지우고 다시 라인을 거서 20. 여기 15.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자, 그 상태에서 치수 기입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도 이제 지금 그 UCS를 다시 한번 이제 좀 설명을 드린 건데 UCS 누르고 스페이스바 하면 이렇게 해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사진거를 이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해놨고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그 경사치수 기입을 넣고 연속 치수 기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보게 되면 DAL이죠. 자, 경사치수 기입을 넣겠습니다. DAL. 자, 치고 스페이스바 눌렀어요. 자, 그 상태에서 여기 자, 요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1번을 찍고 2번 선택을 하고요. 3번 이렇게 눌렀어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바를 누르라 그러니까 다시 누르고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연속으로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자, 4번 여기죠. 자, 이쪽 그 다음에 5번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만들으라고 그래서 지금 요 따라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20에 15 지금 만들어졌죠. 자, 그 상태에서 연속 치수 기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연속 치수 기입 단축키 뭐예요? DCO죠. DCO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따라가기는 하는데 나는 이쪽에 연속 치수 기입을 할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자, 연속 치수 기입이니까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나갈 거예요. 이 치수 보조선을 잡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나가요. 자, 이해되실까요? 자, 그다음에 얘를 선택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ESC나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다시 연속 치수 기입을 선택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를 하겠다 그러면 얘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 그러면 바로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연속 치수 기입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제 바꿔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하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만들어서요. 여러분들이 DLI 선형치수기입과 DCO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자, 동일하게 그 다음에 이제 경사로 해서 45도 한 다음에 100mm 간격으로 복사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그 연속 기준 치수 기입입니다. 그래서 단축키는 DBA예요. 자, 그래서 DBA는 dim 베이스 라인입니다. 그래서 dim DBA가 되고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이 연속 치수 기입, 자, dim continue입니다. 그래서 요 DCO는 dim의 D continue의 CO를 따서 DCO가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연속 기준 치수고요. 기준 치수는 어떠한 기준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끔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따라하기 1번을 해볼게요. 자, 이미 있으니까요. 얘를 지우고 해볼게요. 이렇게 다시 안 만들고 요거를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2를 쳐서 지금 지우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자, DLI죠. DLI 쳐서 자, 여기와 여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됐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DBA를 쳐서 기준 치수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여기를 찍으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ESC 누르고요. 다시 한번 DLI 쳐서 자, 여기와 여기 찍고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DBA를 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간격이 유지된 상태에서 여기를 찍고 여기를 찍으면 바로 이렇게 치수 기입이 가능합니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빠르게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DCO도 마찬가지입니다. DLI를 쳐서 만약에 여기를 먼저 잡았어요. 첫 번째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그러면 이렇게 동일하게 만들어지는데 그 상태에서 DBA를 치게 되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여기 기준 치수를 다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이제 찍게 되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자, 됐죠? 자, 다시 DLI를 쳐서 얘도 마찬가지 여기를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를 쳤어요. 그 다음에 DBA를 치면 여기서 나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스페이스바 누르고 기준을 다시 잡아준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얘는 DCO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연속 기준 치수를 사용하게 되면 형상이 복잡할 때 얘를 많이 쓰게 되면 도면이 되게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제 좀 적당히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좋긴 좋은데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치수 기입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얘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자, 요번에는 경사 치수 기입이죠. DAL입니다. DAL 쳐서 끝점과 끝점 이렇게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눌러서 자, 여기 제가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여기를 찍고 여기 요 경사지게 찍어야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기를 찍고 이렇게 이제 됐죠? 자, 그 상태에서 DBA. 자, 그러면 이렇게 찍으면 여기서 나가죠? 그럴 때 스페이스바 눌러서 나 여기서부터 할 거야. 그러면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얘를 찍고. 자,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누르고 기준을 여기로 잡을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빠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 보시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환경 설정이 궁금하지 않아요? 지금 요 간격이 지금 보시면은 7mm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7mm가 아니라 붙거나 아니면 더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간격은 여기서 관리가 됩니다. 자, D를 한번 쳐볼게요. 딤 스타일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누르게 되면 여기에 대한 그 수정을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자, 여기서 이 선을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기준선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 기준선의 간격이 지금 7로 돼 있죠. 그래서 이 치수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치수 스타일에서 여기 기준선 간격 치수를 얘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적당하게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보시고요. 치수 기입을 할 때는 간격도 너무 많이 띄우거나 가까이 붙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해서 예쁘게 이렇게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습 예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다 따라하기를 하시고 나서 얘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도 이제 그린 다음에 치수 기입을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이제 명령어가 많아지죠. 차수가 늘어날수록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착실하게 했다면 아마 그리는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축키를 보시고 아마 딱 보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사용을 하시고 만약에 이게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우리 앞으로 가가지고 한번 숙지하고 이렇게 이제 그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